미나상 반갑습니다. 일본어면 우센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어 회화 핵심 패턴 233 교재를 가지고 오늘의 핵심 패턴을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94번 패턴 되겠습니다. 94번. 자,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그냥 화면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핵심 패턴 94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4번 보시면 교재는 131페이지고요. 우리 핵심 패턴이 조금 길어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일본어 배울 때 이제 처음에 많이 배우는 문형 중에 하나라서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의 표현입니다. 들은 얘기, 어디서 정보를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표현을 전문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 소데스라고 합니다. 소데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교재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는. 네. 소데스 말고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니 요루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 요루또. 자, 이거는 뭐 반드시 이 소데스랑 붙여서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전문이라는 어디서 전해들은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 출처를 말할 때 니 요루또랑 세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서 니 요루또는 뭐뭇에 의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반드시 명사만 와야 된다 라는 거 우선 기억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대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출처는 일기예보인 거죠. 그러면 일기예보가 뭐예요, 우리? 덴키요호라고 해요. 그래서 덴키요호니 요루또라고 하고, 아시타와 아메가 후루소데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접속 방법을 기억하겠습니다. 소데스 앞에는 여러 가지 품사가 다 올 수가 있는데, 자, 각 품사에 어디다 접속한다? 보통체. 보통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반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요용사 같은 경우는 뭐 키레이다 하면 다로, 이어용사는 그냥 오이시이면 이로, 이렇게 반말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제는 여러 가지로 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요 핵심 패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우선 보기 전에 우선 예문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단어를 체크해 봐야겠죠.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우리 스텝 1의 5개 예문에 단어들이 오늘은 조금 많아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좀 문장도 길어서 우리 천천히 우선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를 일본어는 덴키요호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덴키가 날씨잖아요, 그렇죠? 날씨 예보네요, 그렇죠? 좀 더 쉬운 느낌. 그래서 덴키요호 일기예보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일이란 단어는 뭐 쉽죠? 내일은 뭐예요, 우리? 아시타라고 하죠. 다시 한번 아시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는 뭐였어요, 우리? 아메. 눈은 유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리다는 뭐죠, 우리? 후루라는 동사가 있죠. 후루라는 동사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죠. 이로 끝나니까 새롭다 또는 새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새롭다, 새거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아타라시라고 합니다. 아타라시이죠. 그래서 이형용사 새롭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수학입니다. 자, 수학을 일본말로 스가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스가쿠라고 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단어가 많네요. 자, 수학했습니다. 그러면 무섭다. 무섭다가 뭐예요, 우리? 이건 많이 아시더라고요. 코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코아이라고 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나 많이 했어요, 앞전에서. 선배는 센파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센파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험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테스토라고도 하는데, 테스토, 그쵸? 그냥 외래어니까, 일본어로는 뭐라고요? 일본어로 시험은 시켄이라고 하죠. 시켄이라고 합니다. 시험. 좋아요. 시험이 어렵다. 이 단어도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렵다는 무스카시. 좋아요. 이형용사죠. 한 번 더. 무스카시. 좋아요. 어렵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일드 보면은 간혹 나오고, 일본의 버라이티 쇼 같은 데 보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간혹.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생생한 일본의 현장, 일상 일본어죠. 속도 위반 결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속도 위반 결혼이라면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겨버린. 그래서 속도 위반을 했다. 근데 그거를 직역을 그대로 해가지고 속도 위반 개콘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데키콘이라고요. 데키콘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원래 이제 왜 데키콘이 됐냐, 이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데키짰다 개콘이라는 뜻입니다. 데키짰다라는 건 데키 때 심었다를 회화치로 한 거죠. 데키루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대표적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또는 뭐 생기다, 아이가 생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데키 때 심었다, 데키짰다,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생겨버린 개콘이라니까 뭐가 아이가 생략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데키콘, 데키짰다 개콘을 데키콘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도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데키콘이라고 한다. 이런 거 재밌네요, 그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단어를 알아봤으니까, 자, 오늘의 핵심 패턴 소데스. 가 어떻게 예문에 쓰이는지 여러 가지 예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1이고요. 5가지 예문이 있는데 1번 예문은 여러분들 우리 대표 문장이랑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덴키 요호니 요르또 아시타와 아메가 후루소 데스 라고 한다는 거죠. 아시타와 아메가 후루소 데스. 자, 여기서 보통체에 접속하라고 했으니까 후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용 버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후르의 부정형을 해야죠. 근데 후리마생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건 정중체고 보통체면 반말체니까 어떻게? 후라나이 소데스. 후라나이 소데스. 이런 식으로. 어제는 비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과거형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따형으로 가겠죠. 자, 이런 게 바로 나와줘야 이제 회화가 됩니다. 어떻게? 아메가 후따 소데스. 그쵸? 따형. 후따 소데스. 그럼 과거 부정.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일본은 어제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메가 후라나카따 소데스. 자, 이렇게 4가지 시제가 이제 품사별로 빨리빨리 이렇게 나와줘야 이 회화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지 않았다, 후라나카따 소데스. 보통체에 접속을 한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2번째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에 의하면 이라고 했어요. 자, 친구죠. 자,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모다치니 요루또라고 돼 있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요루또니 요루또가 좀 딱딱하다면 토모다치노 하나시대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친구 말로는 이렇게 뭐 같은 뉘앙스를 해서 회화에서는 이렇게 돼도 돼요. 토모다치노 하나시대와 니 요루또 해도 되지만 하나시대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면. 새로운 수학 선생님은 매우 무섭다고 합니다. 새로운 수학 선생님은 여기까지 어렵잖아요. 아타라시 스가쿠노 센세이와 매우 무섭다죠. 무섭다. 어렵다가 아니라 도테모 코와이 소데스. 도테모 코와이 소데스. 자, 이번에 이어용사 갔어요. 그쵸? 자, 요것도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코와이 소데스죠? 그럼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형으로 바꿔야 돼. 코아쿠 나이 소데스. 이 형사는 이를 빼고 나이 소데스.
자, 그러면 옛날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무섭지 않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면, 자, 요게 잘 안 나와요. 이용사의 과거형은 이를 빼고 뭘 붙인다? 까따 소 됐으니까 코아 까따 소 됐어. 자, 이게 품사별로 여러분들 요게 나와줘야 돼요. 요게 보복되면은 이제 회화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입으로 따라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다시 코아 까따 소 됐어. 마지막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섭지 않았다고? 코아 쿠나 까따 소 됐어. 이런 식으로. 자, 이용사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코아 쿠나 까따 소 됐어.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입으로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토모다치によると新しい数学の先生はとても怖いそうです.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보시면, 자, 이번엔 선배에 의하면이에요. 선배에 의하면, 선배가 센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센파이니 요르 또라고 해도 되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면 센파이노 하나시 대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야기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면 센파이노 하나시 대화 이런 식으로도 해서 할 수도 있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또 조금 더 회화 느낌이 나는. 자, 선배에 의하면 역 앞에 전자오락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자오락실이라고 했지만 약간 이게 너무 전자오락실 하니까 너무 옛날 느낌인데 그냥 게임 센터예요. 여러 가지 게임들이 다 이제 일본은 한 3층짜리 빌딩에다가 다 게임들이 모아져 있는 이제 게임 센터가 정말 많아요. 일본 사람들 뭐 게임도 좋아하고 다양한 게임을 거기서 뭐 다 할 수 있도록 3층 크기가 그냥 다 게임인 그래서 게임 센터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게센 뭐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게센 이렇게. 자, 아무튼 센파이니 요르 또 역 앞에 에키마에니 게임 센터가 생긴다. 자, 여기서 생긴다 아까 뭐였죠? 데키루라고도 또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데키루 소데스. 자, 여기서 데키루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앞으로 생길 건데 미래형은 따로 없어요. 일본어는. 그쵸? 데키루라고 하면 미래형도 돼요. 생길 거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생긴다고 합니다. 생길 거야도 됩니다. 그래서 미래형은 그냥 기본형으로 바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데키루 소데스.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응용. 다시 동사입니다. 자, 그럼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면 데키나이 소데스. 이게 나와줘야 돼요. 생겼다고 합니다. 이미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따영. 데키타 소데스. 그죠?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아직까지 안 생겼대. 10년 지났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키나카타 소데스. 데키나카타 소데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제 4가지 시제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야 돼요. 이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도 중요하지만 문법의 기본 언어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이 우선 튼튼하지 않으면 엉터리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좋아요. 자, 그러면 예문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번에는 선생님에 의하면이에요. 센세니 요르 또 이것도 사람이니까 센세노 하나시대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자, 센세노 하나시대와 이번 일본어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다. 자, 부정이 나왔네요. 자, 보세요. 콘도노 니혼고 시켄와 아마리 무스카시쿠 나이 소데스. 이형용사가 무스카시이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무스카시쿠 나이 소데스. 어려웠다고 합니다. 무스카시 카타 소데스.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스카시쿠 나카타 소데스. 보통체에 접속해라. 요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예문 가겠습니다. 자, 5번 예문 보시면 이번에는 인터넷에 의하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인터넷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인터넷에 의하면 인터넷니 요르 또 여기서는 하나시 대화는 뭐 쓸 수는 없겠죠. 어색합니다. 인터넷이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인터넷니 요르 또 그들은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예 뉴스, 일본의 찌라시나 뭐 연예 뉴스에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들은 카레라와 라고 해서 복수 라를 붙였습니다. 카레라와 속도 위반으로 데키콘 시다 소데스. 데키콘 시다 소데스.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다. 그래서 데키콘 시다 소데스. 이미 한 거죠. 그러면 데키콘 시다 소데스. 다시 한번 인터넷によると 카레라와 데키콘 시다 소데스. 자, 이렇게 예문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핵심 패턴을 알아보았으니까 우리 전문의 소데스, 요게 이제 일본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일본의 드라마 한 장면을 보면서 이 소데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저번 시간부터 이제 행복해지자라는 드라마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우선 영상을 자막 없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의 소데스가 언제 나오는지만 한번 캐치를 하면서 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はい、戻りました。警察に行った方がいいですって。警察って君ね。何かあった？怪しい入会希望者が来てるそうです。怪しいって？なんか変なんですよ。だからなんか変ってだけじゃわかんないだろう。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선쌤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가 이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외근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들어오면서 이제 말을 하죠. 하이, 모도리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 모도리마시다. 돌아왔습니다예요. 그쵸? 자, 돌아오다 할 때 간혹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카에리마스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것도 돌아가다 돌아오다로 아시는 분이 있으신데 카에리마스는 집에만 쓸 수 있어요. 귀가할 때만. 그래서 귀가하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학교든 회사든 어딘가에 집 아닌 곳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는 모도루라는 동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 모도리마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 모도리마시다 말고도 그냥 하이 다다이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잠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이 모도리마시다. 아이 돌아왔어요. 저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막 이제 거기서 오두방정을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케이사스니 있다 호가 이데스때. 이렇게 케이사스니 있다 호가 이데스때. 여기서 회화체가 또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은 타오 센세의 핵심 패턴이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경찰에 있다호가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편이 좋다라 해서 따호가 뭐뭐 하는 편이 좋다죠. 아, 경찰한테 알리다라는 뉘앙스로 해석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말하는 편이 좋다는데 경찰한테 알리는 편이 좋다라니까요 라고 해서 이 데스때 좋다라니까요 그래서 데스때 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으때 아 좋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직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여기서 좀 우두머리 같은 느낌이어서 이 사람이 깝깝한 거죠. 경찰이 알리고 이러면 지금 상황이 복잡해지면 안 돼. 케이사스 때 키미네 뭐 이러면서 케이사스 때 여기서 때 으때도 케이사스라니 케이사스 또 유노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우리 핵심 패턴이 있어요. 아니 경찰이라니 자네 말이야. 키미는 너라는 의미도 있고 자네 상사가 부를 때 이제 자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키미네 뭐 이렇게. 근데 남자가 여자 부를 때 이제 너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마에는 좀 세고 자네 너 이렇게 할 때 좀 부드러운. 아이 경찰이라니 자네 말이야 하면서 한심하듯이 말을 하죠. 호들갑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남자 주인공이 난가 왔다 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뭐 경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에?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심한 듯이 뭔가 있었어?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직원 한 명 남자 직원이 있어요. 그 남자 직원이 아야시 뉴카이 기보샤가 키테르 소데스. 여기서 오늘의 핵심 패턴이 나왔습니다. 미나상.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야시 뉴카이 기보샤가
키테루 소데스. 아야시가 뭐냐면 이어용사지만 사실 이건 회화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교재에서는 이제 시험 볼 때만 좀 봤을 거예요. 아야시는 이제 수상하다, 의심스럽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상하다 또 돼요. 그래서 수상하다, 여기는 수상하다로 갈까요? 아야시 뉴카이가 지금 한자로는 입회지만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가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어딘가 이제 등록하는 거. 그래서 입회 키보샤, 희망자가 키테루 소데스. 키테루. 자,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키테 이루를 줄인 건데, 자, 여기서 키테 이루는 때이루라고 해서 진행이 아니에요. 이동동사의 쿠르는 여러분 때이루 할 때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키테루는 이미 와 있다란 뜻이에요. 와 있다. 오고 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동동사는 때이루 할 때는 와 있다. 자, 그러니까 이페 키보샤 희망자가 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난리예요? 뭔가 수상해. 뭔가 이상한 이페 희망자가 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야시 때 라고 물어봐요. 으때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핵심 패턴에서 했습니다. 수상하다라니? 이상하다라니?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또 여자가 또 끼어들면서 난가 했는데스요. 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나온 난가 또 나오죠. 난가는 정말 많이 나오죠. 뭔가 왠지 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왠지 이상해요. hen다 해서 이것도 나용사입니다. 했는데스요. 아주 강요가 아니라 아주 강조해서 말해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 여러분들, 뭐가 이상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좀 약간 높은 사람 그 남자가 좀 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 안 해. 답답하네 하면서 다카라 난가 hen때 다케자 와카라나이다로 라고 해서 자꾸 이 여자를 조금 약간 말리고 있어요. 다카라, 여기서 다카라, 아니 그니까 이런 느낌. 뭔가 hen때 다케자 와카라나이다로 hen때 다케자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약간 지가 느낀 거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가 그냥 느낀 감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만으로는 모르잖아. 그걸로 지금 경찰을 부르고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으로 호두갑이야 라면서 이 상사가 좀 약간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여자한테 말을 합니다. 뭔가 이상한 희망자 그 가입자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가입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또 나오겠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센세와 함께 오늘의 일들, 오늘의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문장으로 알아봤는데, 자, 요거를 알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이번엔 자막을 넣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더 아까보다 잘 들리겠죠? 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はい戻りました警察に行った方がいいですって。警察って君ね何かあった怪しい入会希望者来てるそうです。怪しいってなんか変なんですよ。なんか変ってだけじゃわかんないだろ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잘 들리나요? 우리 자막이 있고 지금 저랑 풀이를 하고선 들으면은 뭐 이제 잘 들리죠? 잘 들리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막 없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자막 없이도 느낌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소데스도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戻りました警察に行った方がいいですって。警察って君ね何かあった怪しい入会希望者来てるそうです。怪しいってなんか変なんですよ。なんか変ってだけじゃわかんないだろ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코너죠. 센세이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센세이 잠깐만요. 자, 요것도 이번에는 오른쪽 교재 13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자, 잠깐만요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제가 또 언급을 했었는데 예문에서 게임센터가 나왔어요. 그쵸? 게임센터를 게임센터라고 해서 길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회화에서는
너무 긴 거예요. 장음까지 넣어져 있으면 매듭절이야. 너무 기니까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게 생략, 줄여서 우리도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런 줄임말들 일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회화에서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임말로 자주 쓰이는 외래어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아까 같아요. 게임센터, 요거를 어떻게? 게센이라고 합니다. 게센 이쿠? 이렇게 갑니다. 게센 이쿠? 이건 뭐예요? 게임센터 갈래? 이런 식으로. 정말 짧아졌죠. 이쿠? 하면서 억양을 올리면 까가 없어도 그냥 바로 질문이 된다. 의문문이 된다. 그래서 게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실 일본에서 제가 정말 이 스티커 사진 프리크라라고 해요. 프리크라라고 하는데 이거 다시 말하고 좀 알려드릴게요. 자, 프린토 크라브를 줄인 말입니다. 사실 프린토 크라브 이거를 프리크라라고 해서 일본에 이제 스티커 사진 기를 프리크라라고 하는데 저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약간 중독적이었어요. 프리크라를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헤어질 때는 반드시 거기서 같이 찍고 그거를 이제 간직하는 그런 습성이 그게 있어가지고 집에 진짜 이만큼 있어요. 일본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그걸 이제 막 간혹 한 번씩 보면 되게 어머머머 이렇게도 놀았구나. 지금 연락은 하진 않지만 뭐 이런.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같이 찍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좀 약간 싫어요. 야 뭐야 이거 애들이랑 찍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좀 약간 저는 이제 추억을 남기고 싶으니까 이제 찍기도 하는데 점점 줄여나가는 걸로. 좀 너무 비싸졌어요 요즘엔. 스티커도 아니야. 좋아요. 아무튼 스티커 사진은 프리크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일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겠죠? 일본에는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내비라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앞자리 내비라고 이렇게 하듯이 일본도 똑같아요. 앞에 두 글자를 떼는데 일본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나비게이션이라고 한다. 기억합니다. 나비게이션. 그래서 앞글자 두 개를 따면 어떻게? 나비라고 해야 된다. 내비가 아닙니다. 나비라고 해요. 이것도 외우기 쉽네요. 그죠? 나비게이션. 맞나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 자, 보세요. 자, 이번에는 PC방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PC방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PC방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우선 기억하시면서 네트 카페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줄임말이었어요. 인터넷 카페였습니다. 카페 할 때 회는 이제 회 기억할 때 회 요 발음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터넷 카페를 줄여서 네트 카페.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변형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네트 카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하나의 룸처럼 약간 만화방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민이라고 해서 네트 카페 난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밤 새면서 우리가 찜질방에서 이렇게 밤을 새듯이 TV 드라마에서 일본은 네트 카페에서 이제 밤을 지새우구나. 집 나간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미나상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급 일본어 회화 핵심 패턴 2, 3, 4 교재를 가지고 오늘의 핵심 패턴을 한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소데스 전문의 표현 요걸 알아봤는데 소데스만 중요한 것보다는 소데스 앞에 이제 접속하는 방법을 오 선생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접속 방법을 4가지 시제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이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